사회부 배수아 기자. 네, 제2의 도가니라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요. 한 재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이 장애인들이 그곳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상습적인 학대와 또 추행을 시달렸던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에서 숨겨져 있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. 모두가 외면한 피해자. 네, 이 피해자는 28살 이모 여성입니다. 직장과 야간대학을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. 바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했는데요. 첫 직장인 만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. 회식이 있던 날 이 여성은 약속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차만 갖고 이 회식 자리를 떠났는데요. 그런데 이 동료 남성 27살 남모 씨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남 씨가 이 씨한테 계속 막 문자랑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너무 심하게 보내길래 이 씨가 약속을 갖다가 다시 회식 자리에 뒤늦게 합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씨랑 남 씨 이 둘만 회식 자리에 남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씨가 주량이 약해서 그랬는지 취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낯선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누워 있었는데 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씨는 이제 황급히 이 모텔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근데 순간 불안감이 너무 엄습하는 거예요. 이게 직장에 알려지면 직장에서 왠지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두렵고 안 좋은 소문들에 시달릴 것 같아서 이 씨가 너무 불안해하다가 다시 그 모텔로 다시 갑니다. 가서 그 남 씨에게 내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. 회사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. 이렇게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. 남 씨는 이 씨를 보자마자 오히려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. 하지만 이 씨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직장은 자신의 생계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이에요. 심지어 그 남성과 같은 조 근무가 돼서 또 밤 근무도 같이 서야 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난 거예요. 그렇게 밤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계속 참았는데 하지만 이 씨의 인내심은 결국 보름 만에 짓밟히고 맙니다. 우연히 남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남 씨가 이 씨와 있었던 일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떠벌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. 그 문자 메시지에는 나 직장에 있는 걔 누구누구랑 잤다. 근데 걔가 아침에 집에 갔다가 또 왔더라 이러면서 이 씨를 되게 비하하는 그런 문자들을 보낸 것을 보면서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복지기관의 이제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. 당연히 남 씨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. 남녀가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야?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. 두 사람이 알아서 해.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남녀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직장 내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. 이 씨가 남 씨를 좋아했는데 남 씨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 씨가 이렇게 일을 꾸민 거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인 이 씨의 손을 오히려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씨를 외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가 계약직으로 그 직장을 다녔는데 계약 만료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렇게 성폭행 피해자분들한테는 사실 그 피해 사건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시선이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씨를 2번 울린 게 바로 그 직장 동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는데요.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게 그 직장 동료들이 이 씨한테 남자들이 너를 지렁이같이 봐. 너가 그렇게 모텔에 들락날락 거리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. 라면서 이렇게 막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네요.
야, 이게 단체로. 뭐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오히려 더 따돌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남 씨한테 혹시 뭐 사주를 받은 겁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차라리 그랬으면 좀 더 이해라도 갈 텐데 동료들은 그냥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.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이 씨가 남 씨를 고소를 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남 씨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러면 결국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피해자가 억울하게 그냥 가슴에 묻고 끝내야만 되는 건가요? 네,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이 씨는 이제 이 직장을 나오게 되고 나서 남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. 근데 고소를 하니까 그제서야 남 씨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합의를 보려고 했대요.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남 씨는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. 네. 뭐 무슨 조치가 좀 내려졌습니까? 그때 그 당시 시설 관계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했어요. 일부 시설 운영에 불만을 품었던 그런 장애인들이 음해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경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다 이게 진실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. 더 좀 심각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장애인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좀 임신을 한 것 같은 낌새가 나니까 일부러 사회복지사들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. 결국에는 그런 상습적인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그런 5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처벌을 받았고 이 시설은 이제 지난해 12월 완전히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. 또 뭐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또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네, 남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당신 때문에 애정이 가득했던 그 직장이 이 씨에게는 증오의 공간이 됐습니다. 다시는 한 사람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. 네.